이듬해 나는 같은 학교 5학년에 올라갔고 감히 한마디 말도 붙여보지 못한 첫사랑의 여인과도 계속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학기가 시작될 때 나는 애를 써서 그녀의 바로 앞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따금 고개를 돌려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쳐다보곤 했다. 그때 겨우 10살이었는데 생각은 온통 그녀에 대한 것뿐이었다. 반에서 그녀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나는 낙제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 덕분에 6학년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공부에 대한 흥미는 여전히 조금도 없었다. 게다가 이제는 수업을 담임 선생님이 하지 않고 학과마다 선생님이 달랐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강의실을 옮겨 다녀야 했다. 따라서 그녀와는 언제나 멀찌감치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그 결과 나는 손에서 공부를 거의 놓아버리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다음 해에 앙베르에서 약 30km 떨어진 꿀라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의 기숙학교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곳은 피유의 앙베라보다 더욱 나빴다. 거의 난방이 되지 않는 작은 방의 2층 침대에서 지내야만 했다. 더욱 나쁜 것은 규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폭력에 대한 혐오감을 배운 것은 그곳에서였다고 생각한다. 힘센 애들이 약한 애들을 괴롭혀도 정당하게 처벌받지 않는 학교에 염증을 느낀 나는 어느 날 걸어서라도 30km 떨어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몰래 학교를 빠져나왔다. 뒤늦게서야 교장이 차로 뒤쫓아왔을 때 나는 이미 10km 지점을 겪고 있었다. 기쁘게도 나는 학기 중에 퇴학을 당해 앙베르에 돌아올 수 있었으며 다시 카톨릭 학교에 편입한 후 집에서 통학하게 되었다. 매일 길에서 브리짓트를 볼 수 있다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그녀는 이제 12살이었고 작은 가슴도 예쁘게 부풀어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다. 공부가 점점 싫어진 나는 무단결석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사제들 속에 내가 끼어있는 것이 싫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나를 영세시킬 것을 권했으나 다행히 어머니는 내가 더 커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셨다.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자동차 정비공이 되는 일이었다. 그 편이 카레이서가 되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기술자가 되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공부를 계속하기를 원했고 정비 보조공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런 갈등은 내게 다시 시를 쓰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학교에 가는 대신 노트를 손에 들고 시골길을 돌아다녔다. 14살 때 나는 다른 정규학교가 받아주지 않는 아이들만 수용하는 몽도르의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만 모였는데 그중 머리는 나쁘지만 꽤 재미있는 골칫거리들도 있었다. 그들 중 두목격인 한 아이는 내 생애의 다음 10년간 방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크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전기 기타를 잘 쳤는데 나는 그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멋진 기타를 사달라고 할머니께 졸랐다. 마침내 기타를 구한 나는 자크에게서 코드 짚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다. 나는 내가 지은 시에 곡조를 붙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듣는 사람들이 모두 내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름방학이 되자 나는 라디오의 가요 경연에 출전하기 시작했으며 매번 입상했다. 내 노래를 좋아하는 식당의 여국과 처음으로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여름방학 중의 일이었다. 그녀는 20살이었는데 나의 기타 연주가 여자들을 매혹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준 것 말고는 그녀를 통해 배운 것은 별로 없었다. 15살이 되던 이듬해 나는 나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어느 날 나는 기타와 작은 가방을 들고 흥미없는 공부와 기숙학교의 작별을 고한 다음 차를 얻어 타면서 파리로 향했다. 호주머니에는 2,000프랑밖에 없었지만 마음은 희망에 넘쳐 있었다. 마침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고 카레이서가 되기 위해 18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따는데 필요한 돈을 저축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운이 좋게도 강력한 가속도의 엔진을 가진 세단형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한 남자의 도움을 얻게 되었다. 그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카레이서였다고 말했다. 나는 잡지책에서 읽었던 그의 차종과 그가 획득한 기록을 기억해서 말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을 전부 기억해주는 소년을 만난 데에 대해 놀라면서 기분이 으스케했다. 그는 한때 서커스의 광대 노릇을 했으나 지금은 남서부의 정비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에 도착하자 그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고 자신이 머무는 호텔에 방 하나를 제공해 주었다.
그곳에서 일이 끝난 무용수 두 사람과 잡담하면서 나는 노래도 몇 곡 불렀다. 그 후 우리는 각기 매력적인 여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실로 육체적인 사랑의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날 밤이 처음이었다. 다음날 아침 몰래 빠져나온 나는 잘 곳과 내 노래를 듣고 채용해줄 카바레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둘 다 찾지 못한 채 파리에서의 이틀째 밤은 지하철에서 불황자들과 함께 보냈다. 남은 돈이 없었으므로 다음날은 굶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희망도 없이 하루 종일 정처 없이 걸어다녔다. 그날 저녁 나는 카페의 테라스에서 아코디언을 켜고 있는 한 남자에게 손님들이 동전을 던져주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렇게 해보기로 했다. 시작부터 일이 잘 되어 나는 살아났다. 이따금 아무 데서나 자고 샌드위치를 사 먹으면서 3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 그동안 쌓은 실력이 보탬이 되어 어느 작은 캬바레에 고용되었다. 하룻밤에 10프랑을 벌었으나 목마르던 언덕에 있는 작은 하숙방으로 택시를 타고 가려면 15프랑이 들었다. 그러나 내 이름이 포스터에 인쇄되기 시작했다. 매일 밤의 성공을 눈여겨보면서 나는 내 이름이 큰 활자로 포스터에 인쇄되는 것을 상상하곤 했다. 어느 날 코미디언 장피에르 다라를 만났다. 그는 나의 스테이지 매너가 눈에 띌 수 있도록 배우 수업을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내게 돈이 없는 줄 안 그는 내가 무료로 파리 극단의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가을 동안 듀랑의 강습소에 다녔으나 연극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므로 그만두고 말았다. 나는 스키 선수이며 자동차 경주의 챔피언인 토니 사이레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클로드 세레라는 예명을 지어 나 자신을 소개하곤 했다. 철자를 약간 수정해서 이름의 약자가 CC가 되도록 했다. 나는 여러 번 라디오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캬바레도 여러 군데 뛰면서 노래했기 때문에 다소간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라던 대로 18세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돈을 저축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카레이서가 될 수 없었다. 먼저 회사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명성을 얻어야 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차로 여러 번 대회에 출전해서 가능한 한 우승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주용 차는 매우 비싸므로 그런 차를 사려면 계속 저축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돈을 모았다. 작사, 작곡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레코드를 녹음하여 큰 돈을 버는 것 같았다. 그 무렵 내 가방 속에는 150곡 정도의 레퍼토리가 들어있었으므로 나도 레코드를 취입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방문한 첫 번째 레코드 회사는 3년간 계약을 제시했고 나는 그 서류에 서명했다. 레코드 회사의 지점장은 유럽 제1방송국의 국장이기도 한 루시앙 모리스로서 많은 유명 가수들을 배출시킨 사람이었다. 첫 번째 레코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으며 두 번째 레코드 역시 계피향의 꿀이라는 곡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 노래는 나중에도 자주 라디오에서 들려주곤 했는데 가사를 들으면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계피향의 꿀, 계피향의 꿀레움이라오. 바닐라에 사랑을 섞은 향기처럼 계피향의 꿀레움이라오. 영원히 사랑하게 될 나의 소녀들. 첫사랑은 갈색 머리에 마고 우리는 달빛 아래 피리를 불었지. 그 눈동자를 쫓아 나는 걸었고 그 머릿결을 따라 나는 갔었지. 두 번째 사랑은 금발의 마리엘. 우아한 그 몸매를 난 잊지 못해. 그 눈동자를 쫓아 나는 걸었고 그 머릿결을 따라 나는 갔었지. 세 번째 사랑은 붉은 머리의 마리온. 그 예쁜 가슴과 귀여운 작은 치마. 그 눈동자를 쫓아 나는 걸었고 그 머릿결을 따라 나는 갔었지. 친구여 우지마오. 봄이 곧 오리니. 그들은 젊고 당신 또한 20살이 되리니. 그 눈동자를 쫓아 나는 걸었고 그 머릿결을 따라 당신도 가리라. 그 당시 나는 여러 곳에 출연했고 지방 공연에도 많이 참가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마침내 앙티브에서 열리는 프랑스 가요 경연대회인 황금의 장미에 선발되어 참가하게 되었다.